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1971년 4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장기 집권의 시대를 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박 대통령을 두고 현대사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구멍 뚫린 러닝셔츠, 밑창이 다해진 구두, 그리고 물을 아끼기 위해 청와대 침실 변기 안에다가 넣어두었다는 벽돌. 그러나 그런 그의 이면에는 체제 유지를 위해 거둬들인 막대한 정치자금과 인권유린, 차가운 독재자, 이런 얼굴도 있었습니다. 현대사학자들은 박 대통령이 왜 그렇게 권력에 집착했는지를 놓고 해석이 다양합니다만, 그 가운데는 자신이 시작한 경제개발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었다, 이런 흥미로운 해석도 있더군요. 어쨌든 1971년 4월 대통령 박정희의 시대는 다시 한번 열립니다. 선거는 명랑하게, 투표는 자유롭게. 드디어 4.27 대통령 선거의 날 1555만 2236명의 선거인 가운데에서 79.9%를 헤아리는 1238만 7278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저마다 한 표의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 후보는 634만 2828표를 얻어 539만 5900표를 얻은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94만 6900여 표 차로 눌러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됐던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김대중을 누르고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그가 있었다. 이후락은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을 한자리로 모았다. 박정희 각하를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으로 만들어드리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 아닙니까?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으로다 거하게 모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곤 재정위원장님. 예. 이리저리 돈 만들어내느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자, 한 잔 받으시죠. 고맙소. 김 위원장님. 예. 각하한테 이 이후라기를 쫓아내라면서 귀때기 새빠른 이만섭이 데려다 움직일 때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뭘 그리 당황하고 그러십니까? 그건 어쩌자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 이후라기를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서 쫓아내실 때 그땐 이런 날이 올 거라 예상 못 하셨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권력은 유한하다는 거. 그런 말 하는 저희가 뭐요? 저희라. 두고 보면 아실 겁니다. 우리 김학렬 부총리. 예. 내가 우리 부총리께도 한 잔 드려야지요.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뭐니 해도 각각께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해줘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큰일 하셨습니다. 이후락 부장, 좋은 뜻으로 주는 술이니 내 마시기는 하겠소마는 그 대한민국을 소나기에 쥔 듯이 너무 그러지 마시오. 내가요? 내가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더구나 각하의 신임이 두터운 우리 김 부총리한테는요. 김 부총리. 예. 경제하시는 분은 말입니다. 경제에만 치중해야 합니다.
각각의 정치적인 주원이나 정치적 역할 이런 쪽에는 기울거리지 마시고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뭐요? 좋은 뜻으로 다 좋은 말씀으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 오래 보존하시라고요. 1971년 대통령 선거 직후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한편 유신헌법 개정이 본격화되면서 박 대통령과 김성곤 씨 간에는 권력을 나누는 문제로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우락 씨의 중앙정보부는 김성곤 씨를 불러다 아주 혹독하게 조사합니다. 그때 김성곤 씨가 중정에서 어떻게 당했다느니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부터 김성곤 씨는 그렇게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틈에서 유일하게 버티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키를 쥐고 있던 인물,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이었습니다. 바로 그즈음 포항제철 사장 박태준은 경제기획원 장관 김학렬의 부름을 받았다. 박태준은 원료 구매를 위한 호주 출장을 앞두고 있었다. 공사 진척이 많이 느리다면서요? 여러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척이 느린데 원료부터 구매하는 게 괜찮겠어요? 그렇다고 미루다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연간 100만 톤의 철을 생산해내려면 170만 톤의 철광석과 70만 톤 정도의 코크스용 유연탄이 들어가야 합니다. 코크스용 유연탄? 네, 쉽게 생각해서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기 위해 넣는 환원제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기 위한 환원제? 네. 그런데 철광석도 그렇고 코크스용 유연탄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매장량이 너무 적어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좋은 조건으로 좋은 원료를 구입해와야 하고요. 박 사장, 예. 내가 어젯밤에 이후락 중정부장한테 술 한잔을 얻어마셨어요. 얻어마셨는데 그 사람 이번 대선에서 큰 공을 세워서 그런지 아주 기세가 도도합디다. 예.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이후락 부장의 등에 업혀서 지금 쑥쑥 커져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 그냥 커나가겠습니까? 이런저런 대출 청탁 이 부장한테 합니다. 이 부장이 그런 청을 그냥 들어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받을 거 받고 챙길 거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동티 안 나게요. 알고 있습니다. 이 부장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어떤 정신 빠진 작자는 자기가 요구한 청탁을 안 들어준다고 은행 관계자를 불러다가 재떨이를 휘둘렀답니다. 각하께서 아무리 잘하면 못하겠습니까? 예. 각하는 이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의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당신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그렇고 특히 주변 인물들의 부적절한 처신도 그렇고 예. 그나마 각하께서 후대 역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면 그건 경제 부분이 될 텐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경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뭐랬습니까? 코크스용 유연탄이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는 환원제라고 했죠. 예. 각하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너무 혹독하지 않도록 그런 환원제 같은 역할을 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좀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에 역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겁니다. (1970년 5월) 박태준은 호주의 해머슬리라는 광산업체 대표와 마주 앉았다. 박태준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간 사진을 펼쳐놓았다. 허허 벌판이던 영일 만에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고 있던 포항제철의 각 공장, 그리고 종합제철의 설계 도면이었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포항종합제철의 구체적인 비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제강공장, 여기는 제선, 그리고 이곳에는 아변 공장이 들어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디 이 사진만 봐서는 제철소가 제대로 들어선다고 장담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이 정도의 공사를 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은 사람의 의지가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일단 이 사진을 준비해온 겁니다. 허허, 참. 지금은 허황된 소리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제철소를 짓습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철강석과 코크스용 유연탄을 판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건은요? 현재 귀사가 일본에 판매하는 것과 같은 조건입니다. 이것 보세요, 박 사장님. 우리와 일본은 철광석 거래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신뢰가 쌓일 만큼 쌓여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신뢰, 우리 대한민국과도 쌓아주시길 기대합니다. 뭐라고 하셔도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판매를 하라. 곤란한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미 일본의 철강업체들과 10년에서 15년치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에 판매할 철광석 원료도 없습니다. 일본에 판매하는 걸 우리한테 판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호주는 철광석과 코크스용 유연탄의 매장량이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을 개발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한국 측에 판매를 하기 위해 광산을 새로 개발이라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허허, 참. 이것 보십시오, 박 사장님. 광산을 새로 개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철도를 새로 놓고 컨베이어 벨트를 새로 설치하고 채굴 장비들을 새로 마련하고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한 자금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에 대비한 확실한 계획을 100번을 양보해. 우리가 박 사장님의 말씀을 믿고 탄광 개발을 했다고 칩시다. 만일 당신들이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겁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2차 대전 이후 몇몇 제철업자들이 우리한테 제철 원료를 사겠다고 왔을 때 모두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금을 제때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곳이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포항제철은 다릅니다. 포철의 대주주는 정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포철은 대한민국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CF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연대를 회고하는 고 정주영 회장의 CF 말입니다. 조선소를 짓는데 5만 분의 1의 지도와 백사장 사진을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다가 네 배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사라.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맨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했던 우리의 절실함이 그랬습니다. 호주의 철광석과 콕스용 유연탄을 사러 갈 때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한테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철을 생산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뭘 믿고 너희한테 이걸 파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갔습니다. 그리고 철강대국 일본하고 동등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해내면 그걸 두고 기적이라고 하지요. 우린 그때 그 기적을 만들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